여러분, 제 이름은 박미순입니다. 올해로 82세가 되었지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나이에 비해 20년이나 젊게 산다는 소문이 퍼지게 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며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젊은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경로당으로 들어오셨어요. 건강검진을 하러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모두 순서대로 검진을 받았는데 제 차례가 되어 검사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제 혈압을 재고 혈액 검사도 하시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으시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아이고 선생님, 늙은이를 놀리시나 보다 하고 웃어넘겼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진지한 표정으로 농담이 아닙니다. 할머니의 신체 나이가 실제보다 20년은 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사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경로당의 다른 할머니들이 모두 놀라워하며 저에게 몰려왔어요. 미순아, 너 뭐 먹고 사는 거야? 비결이 뭐야?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기에 이렇게 젊고 건강할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쩌면 제 이야기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비결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제 이야기의 시작은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는 32살의 젊은 새댁이었어요. 시골에서 자란 저는 서울 근처 작은 도시로 시집을 왔죠. 남편은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고,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져요.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하루하루가 눈물과 한숨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부모님 아침상을 차리고 남편 출근 준비를 해드리고 집안 청소를 하고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힘든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제게는 일종의 탈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38살의 딸 은주를 낳았어요. 늦둥이였죠. 은주가 태어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겼거든요. 그러던 중 44살 때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직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죠. 그때 은주는 겨우 6살이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무너질 수 없었어요. 은주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죠. 그래서 저는 다시 일어났어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시작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손이 트고 갈라져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은주를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요. 그렇게 10년을 버텼어요. 은주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요. 그 시간 동안 저는 한 번도 제 나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고난이 오히려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힘든 시기를 겪으며 제 안의 강인함을 발견했고, 그게 지금까지 저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힘든 시기가 찾아올 때 포기하지 마세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젊어질 수 있답니다. 60대 초반에 접어들었을 때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은주가 대학에 들어가고 집을 떠나면서 저는 갑자기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되었죠. 처음에는 무척 외롭고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우울해지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문화센터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요가 강좌를 한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요가야. 다른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까봐 걱정도 되고 제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계속 집에만 있다가는 정말 늙어버릴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등록했어요. 첫 수업날 떨리는 마음으로 문화센터에 갔죠. 다행히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안심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몸이 굳어서 동작 하나하나가 힘들었어요.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도 허리를 구부리는 것도 쉽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어요. 매일 아침 집에서 배운 동작들을 연습했고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수업에 참여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몸이 유연해지고 근력도 좋아졌어요. 허리 통증도 사라지고 잠도 잘 자게 되었죠. 무엇보다 제 마음이 밝아졌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 조금씩 발전해가는 제 모습을 보며 느끼는 성취감. 이런 것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요가를 통해 자신감을 얻은 저는 점점 더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수영도 배우고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했죠. 글쓰기 교실에 다니기도 하고 악기를 배우기도 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과 발견의 연속이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무색해질 만큼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70대에 접어들면서 저는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은주가 결혼을 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많이 외롭고 슬펐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갈 줄 아는 나이가 되었죠. 그래서 저는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바로 자원봉사였죠. 우연히 동네 노인정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주 1회 반찬 만들기 봉사부터 시작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배달해 드렸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어요.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 드리기도 하고 병원에 동행해 드리기도 했어요. 때로는 청소를 도와드리기도 했고요.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는 제 삶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들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남을 돕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더 많은 것을 얻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봉사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어요. 함께 봉사하는 분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의 고민도 들어주며 깊은 우정을 쌓았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제 세상이 더 넓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은주에 대한 그리움도 컸어요.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자주 연락하지 못하는 은주가 가끔은 서운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은주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대신 저는 매일 밤 은주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냈니? 엄마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단다. 하고 일상을 나누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주가 별로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점점 자주 답장을 보내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서서히 마음의 거리를 좁혀갔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 그리고 작은 관심과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여했어요. 제가 받은 사랑과 행복을 다시 나누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70대 중반이 되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나이 든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나이 들어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롭게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답니다. 그런 활동들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젊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75세가 되던 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바로 해외여행이었죠. 평생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젊을 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나이 들어서는 용기가 나지 않아서 미루고 미뤄왔던 꿈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아니면 언제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동네 친구들에게 제안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일본 온천 여행 가보는 게 어때? 처음에 친구들은 놀라워했어요. 미순아, 너 미쳤니? 우리가 무슨 해외여행이야.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설득했어요. 우리 나이에 못할 게 뭐가 있어? 평생 한 번뿐인 인생인데 새로운 걸 경험해 보자고. 결국 친구들도 동의해 주었고 우리는 함께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여권도 만들고 환전도 하고 여행 일정도 짰죠. 모든 과정이 새롭고 설레는 경험이었어요. 드디어 여행을 떠나는 날, 저는 너무 흥분되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평생 꿈꿔왔던 일을 이제야 이루게 되었다는 감격 때문이었죠. 일본에 도착해서 처음 온천에 들어갔을 때의 그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어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낯선 음식을 먹어보고 새로운 풍경을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경험은 저에게 큰 자극이 되었어요. 세상은 이렇게 넓고 다양하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죠. 일주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더 자신감 있고 더 활기차고 더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 여행 이후로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삶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늙었으니까 하는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죠. 대신 아직 못 해본 게 너무 많아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했어요. 컴퓨터도 배우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익혔죠.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도 가입했어요. 젊은 사람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배우게 되었죠. 심지어 80세가 되던 해에는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지만 지금은 매주 수영장에 가는 게 제일 기다려지는 일과가 되었답니다. 그 무렵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동네 초등학교에서 지혜로운 할머니 프로그램의 강사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강사야? 망설였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해볼 만한 일 같았어요.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배운 것들을 어린 세대와 나누는 것,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수락했어요. 매주 한 번씩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제가 살아온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때로는 바른 생활에 대해 가르치기도 했죠. 처음에는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많았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기우에 불과했어요. 아이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들어주었어요. 때로는 제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기도 했죠. 할머니,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없었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할머니 어릴 때는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어요?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저는 오히려 제 과거를 새롭게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대 간의 차이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죠.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저는 큰 에너지를 얻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과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면 저도 모르게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들의 창의적인 생각, 새로운 시각, 그리고 순수한 마음. 이런 것들이 저를 더욱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 주었죠.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한 아이가 제게 편지를 썼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처럼 멋진 노인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는 저희보다 더 젊은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살아온 방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를 젊게 만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요.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젊고 활기차게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젊은 세대와 소통해 보세요. 그들의 에너지가 여러분을 더욱 젊게 만들어줄 거예요. 82세 생일을 맞이했을 때 저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은주가 몰래 한국에 와서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더라고요. 파티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모여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격스러웠거든요. 그 자리에는 제 오랜 친구들, 봉사활동에서 만난 동료들, 문화센터에서 함께 공부하는 분들, 심지어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있었어요. 모두가 저에게 미순 할머니는 우리의 롤모델이에요.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제가 언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파티 중에 은주가 마이크를 들고 나와 물었어요. 엄마,
어떻게 이렇게 젊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었어요? 비결이 뭐예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죠. 글쎄,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저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뿐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선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죠. 운동을 할까? 새로운 것을 배울까? 누군가를 도울까? 이렇게 매일 조금씩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되었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절대 나는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를 젊게 만드는 거죠. 이 말을 하고 나니 모두가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저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해주셨어요. 미순 할머니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할머니를 보면서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아졌어요. 이런 말씀들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살아온 방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거든요. 파티가 끝나고 은주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때였어요. 은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참 의미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매일 조금씩 성장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또래보다 20년은 젊어 보이는 멋진 노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우리를 젊게 만드는 거랍니다. 여러분, 제가 또래보다 20년이나 젊게 산다는 소문의 비결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사실 특별한 것은 없어요. 그저 꾸준히 실천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답니다. 제 일상을 자세히 들려드릴 테니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먼저,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요. 보통 5시 반이면 기상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를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루를 준비할 수 있죠. 일찍 일어나는 게 처음엔 힘들었지만 한 달만 꾸준히 하니 몸이 적응하더라고요. 이제는 알람 없이도 5시 반이면 저절로 눈이 떠져요. 일찍 일어나면 새벽의 고요함을 만끽할 수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동틀 무렵의 하늘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어요. 기상 직후에는 반드시 물 한 잔을 마셔요. 정확히 500ml의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밤새 탈수된 몸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 거죠.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된대요.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피곤했는데 물을 마시기 시작하니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을 마실 때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셔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마시면 물 한 잔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정화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엔 스트레칭을 해요. 요가를 배운 이후로는 간단한 요가 동작들로 몸을 깨워요.
특히 척추 스트레칭에 신경 써요. 허리를 바로 펴고 비틀어주는 동작을 꼭 합니다. 고양이 자세, 강아지 자세, 코브라 자세 같은 기본적인 요가 동작들이에요. 이 동작들을 하면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요가를 시작하고 나서는 만성적이던 허리 통증도 사라졌답니다. 요가를 할 때는 호흡에 집중해요. 깊고 느린 호흡을 하면서 동작을 취하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몸의 감각도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스트레칭을 하면서 내 몸아 고마워라고 말하곤 해요.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스트레칭이 끝나면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해요.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어요. 걸으면서 깊게 심호흡을 하고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마음을 편안히 가져요. 이때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새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요. 걸을 때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어깨를 펴고 시선은 15도 정도 위로 향하게 하면 좋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슴이 열리고 복부에 힘이 들어가 코어 근육도 강화된답니다. 걸으면서 주변의 작은 변화들을 관찰하는 것도 즐거워요. 계절에 따라 변하는 나뭇잎의 색깔, 꽃들의 개화, 새들의 모습 등을 보면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운동할 수 있답니다. 실내에서 운동할 때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운동해요. 실내 공기가 탁하면 운동 효과가 반감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실내에서 운동할 때는 음악을 틀어놓고 하면 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주로 밝고 경쾌한 트로트를 들으며 운동해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다 보면 운동이 더 즐거워지고 시간도 빨리 가요. 그 다음은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아침 식사는 절대 거르지 않아요. 현미밥과 된장국, 그리고 다양한 채소 반찬으로 든든하게 먹어요. 단백질 섭취를 위해 계란이나 두부를 꼭 먹고요. 과일도 한 점 곁들이죠. 아침 식사를 든든히 하면 점심때까지 배고프지 않고 집중력도 좋아져요. 특히 뇌 건강에 좋은 견과류도 한 줌 꼭 먹어요. 호두, 아몬드, 땅콩 등을 섞어서 만든 견과류 믹스를 항상 준비해 두죠. 식사할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요. 한 입을 30번 이상 씹는다고 생각하고 먹어요.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들어서 과식을 막을 수 있어요. 또 식사 중에는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하지 않아요. 식사에 집중하면 음식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어요.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하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요. 설거지를 하면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을 반복해요. 이게 종아리 근육에 좋더라고요. 그리고 설거지가 끝나면 주방 싱크대에 손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가볍게 10회 정도 해요. 일상 속에서 이렇게 틈틈이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해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좋아요. 작은 일상의 순간들을 감사히 여기는 습관을 들이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져요. 오전에는 주로 집안일을 해요. 빨래를 하고 집 안 곳곳을 청소하죠. 청소도 운동이에요. 걸레질을 할 때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이 허리 근력 운동이 된답니다.
빨래를 개고 정리할 때는 스쿼트 자세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하체 운동을 해요. 청소를 하면서 집 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어디 물건이 없어졌는지, 어디 수리가 필요한지 등을 확인하면서 집을 관리하는 거죠. 깨끗한 집에서 생활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답니다. 점심 식사 전에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해요. 아령으로 팔 운동을 하고 스쿼트로 하체를 단련해요. 근력 운동은 노년기에 특히 중요하대요. 근육량을 유지해야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고 체력도 좋아진답니다. 저는 1kg짜리 아령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2kg짜리를 사용해요. 팔 운동을 할 때는 호흡을 깊게 하면서 천천히 동작을 반복해요. 스쿼트는 처음에 10개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50개까지 할 수 있어요. 근력 운동을 할 때는 꼭 거울을 보면서 해요. 그래야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부상도 예방할 수 있어요. 운동을 하면서 난 할 수 있다라고 자신에게 말해요.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운동 효과를 높인다고 하더라고요. 점심은 가볍게 먹되 잡곡밥으로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요. 현미, 흑미, 콩, 율무 등 다양한 잡곡을 섞어 밥을 지어 먹어요. 반찬은 주로 채소 위주로 준비하고 단백질은 생선이나 두부로 섭취해요. 식후에는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고요. 소화도 시키고 식곤증도 예방할 수 있어요. 점심 식사 후 산책할 때는 동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좋아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건강에 매우 중요하답니다. 오후에는 주로 두뇌 활동에 집중해요. 책을 읽거나 퍼즐을 풀거나 외국어 공부를 해요. 저는 요즘 일본어를 배우고 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치매 예방에 좋대요. 일본 드라마를 보면서 공부하는데 재미도 있고 뇌도 자극되고 일석이조예요. 퍼즐도 매일 한 개씩 풀어요.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려운 걸로 도전하고 있어요. 두뇌 활동을 할 때는 집중력이 중요해요. 저는 25분 집중해서 공부하고 5분 쉬는 방식으로 해요. 이렇게 하면 집중력도 오래 유지되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요. 또 새로 배운 내용을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연습을 해요. 이렇게 하면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답니다. 저녁 식사는 일찍, 보통 6시 전후로 먹어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가볍게 먹고 식후엔 꼭 30분 이상 걸어요. 저녁 식사 후 산책은 숙면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걸으면서 하루를 되돌아보고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올 수 있어요. 저녁 산책 때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는 것도 좋아요. 대화를 나누면서 걸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운동할 수 있어요. 또 저녁 산책 때는 달과 별을 감상하는 것도 좋아요. 밤하늘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일상의 스트레스도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해요. 체온을 살짝 올려주면 숙면에 도움이 된대요. 반신욕을 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좋아요. 목욕할 때 아로마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향기로 인해 더욱 편안해져요. 라벤더 오일은 특히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목욕을 하면서 그날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좋았던 일,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요.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 정도 명상을 하고 감사일기를 써요.
하루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감사일기는 그날 있었던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화창한 날씨에 감사합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하면 행복감이 커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감사일기를 쓸 때는 구체적으로 쓰는 게 중요해요. 누구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자세히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을 더 생생하게 기억하고 더 큰 감사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항상 웃으려고 노력해요. 웃음은 최고의 보약이에요. 하루에 100번 이상 웃는 게 목표예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웃게 돼요. 웃으면 엔돌핀이 분비되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답니다.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아요. 자기 얼굴을 보면서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존감도 높아진대요. 또 웃을 일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재미있는 책을 읽어보세요. 웃음은 전염되니까 주변 사람들과 함께 웃으면 더 좋아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저는 화가 날 때마다 심호흡을 3번 하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혼잣말을 해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명상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아요. 가만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긴장되는데 이때 점진적 근육 이완법을 해보세요. 발끝부터 머리까지 천천히 근육을 긴장시켰다 이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마지막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매주 한 번씩은 꼭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면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아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위로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친구들과 만날 때는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해요. 불평이나 험담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을 주고받으면 만남 후에도 기분이 좋아요. 또 봉사활동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제 걱정거리는 잊게 되고 삶의 보람도 느낄 수 있어요. 봉사활동은 꼭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돼요. 이웃의 독거노인을 방문해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것도 좋은 봉사활동이에요. 또 지역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돕거나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의미 있는 봉사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이런 습관들을 꾸준히 지키다 보니 어느새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고 젊어진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우리의 습관이 우리를 젊게 만드는 거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라고 매일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우리 몸과 마음을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칭찬의 말을 해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구나. 참 잘했어라고 말이에요.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남도 사랑할 수 있고
삶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세예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제 와서 배우니 더 재미있고 흥미롭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80세 다 되어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조금씩 배우다 보니 이제는 손주들과 영상 통화도 하고 SNS도 즐기고 있답니다. 새로운 도전은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젊음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혼자만의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를 나만의 시간으로 정해두었어요. 이때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거나 일기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요. 이런 시간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이 진정한 나이를 결정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20년은 젊어진 것 같은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가요.